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3회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최근 기출문제 복원 문제에 대해서 풀이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회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인장 강도가 255-340MPa일 때 이게 칼륨 실리게이트나 또한 페로실리콘 등의 접종제로 접종 처리한 것으로 바탕 조직은 펄라이트며 내말 메스팅 요구되는 공작기계 안내면이나 강도를 요하는 기관의 실린더 등에 사용되는 주철은 무슨 주철인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먼저 미아나이트 주철이 되겠습니다. 접종 처리로 흑연을 미세화해서 강도를 높이는 주철을 우리가 미아나이트 주철이라고 합니다. 고급 주철의 한 종류인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암기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에 이런 칼륨 실리콘이라 아니면 페로실리콘 등의 접종제로 접종 처리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미아나이트 주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앞으로 푸실 때 이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트를 결합시킬 때 너트를 2회전하면 축 방향으로 10mm, 나선수는 4산이 진행한다. 이와 같은 조건은 무엇인지를 찾는 건데 여러분 이제 나사에 관련된 걸 보시면 이렇게 나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리드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 단순히 여러분들 공식으로 말하면 L은 N 곱하기 피치. 자, 이런 리드를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1회전할 때, 즉 이 나사나 너트가 1회전할 때 축 방향으로 간 거리를 말합니다. 자, 1회전할 때 축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리드라고 하는데, 자, 문제 보게 되면 너트를 2회전하면 축 방향이 10mm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 2회전 했을 때 10mm 움직이니까 1회전 했을 때는 5mm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리드는 5mm가 됩니다. 또한 너트를 2회전 했을 때 나사산수는 4산이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와 같이 1회전 했을 때는 나사산수는 2산이 진행합니다. 즉 2산은 두 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사를 보게 되면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고 또한 이 나사산하고 나사산의 꼭대기를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이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리드는 5mm, 줄수는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공식을 보면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에서, 자, 여기 보시면 리드는 5mm가 되겠고 줄수는 2 곱하기 피치, 여기서 피치는 2분의 5. 그래서 문제에 다시 돌아가 보면 피치는 2.5가 되겠습니다. 리드는 5mm.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그래서 여러분들 리드 공식은 꼭 암기해야 됩니다.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 N 곱하기 피치, 줄수 곱하기 피치. 또한 이 리드의 정의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1회전 시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를 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연삭
숫돌의 구성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연삭 숫돌이 이렇게 생겼죠. 연삭 숫돌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연삭 숫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연삭 숫돌을 이쪽을 떼서 자세하게 이쪽으로 갖고 보면 연삭 숫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삭 숫돌 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입자하고 입자를 서로 본드 역할하는 결합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절삭 칩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삭 숫돌의 구성 요소 3요소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입자, 그 다음에 결합제, 기공. 자, 문제가 사지선다형이니까 당연히 연삭 숫돌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입자, 절삭날 역할을 하고, 결합제는 입자를 결합하는 역할, 즉 본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기공은 연삭 칩을 그 안에 넣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의 구성 3요소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다음 그림에서 B에서 A로 절삭할 때 CNC 선반 프로그램으로 맞는 것은, 일단 직선 이동이니까 여러분들 G코드는 G01을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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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1 써줬는데, 여러분들은 선반, 즉 CNC 선반에서 좌표가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좌표는 바로 Z축 좌표가 되겠고, 요렇게 이 좌표는 X축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게 되면 이쪽은 Z축, 이쪽은 X축이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CNC 선반 프로그램의 지령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보시기 전에 뒤에서 보시면, 자, 핵심 이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령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절대 지령 방식, 증분 지령 방식, 혼합 지령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절대 지령 방식은 항상 이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직교좌표기의 좌표값을 입력하는 방법이고, 증분 지령은 현재의 공구 위치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공구 위치를 기준으로 끝점까지의 증분값을 입력하는 것이고, 또 혼합 지령은 이 절대와 증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CNC 선반에서 절대 지령의 좌표는 X 하고 Z를 이용하지만, 증분 지령은 X에는 U, Z에는 W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먼저 절대 지령이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B에서 이렇게 A로 가는데 먼저 B의 좌표를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프로그램 원점이니까 B의 좌표. 여러분 좌표를 쓸 때는 항상 X, Z 이런 방향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X는 이쪽이 20이기 때문에 20, Z는 0이 되겠습니다. 자, A는 자, 여기가 50이기 때문에 X는 50. 자, 잘 보시면 Z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Z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지령. 자, 절대지령은 이 프로그램 원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지령은 자, G01 해주고 마지막인 A의 좌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X 50, 자, Z 마이너스 20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증분지령. 증분지령은 프로그램 원점이 기준이 아니라 그 전에 공구가 위치했던 B에서 A로 갈 때 이 B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보고 이 B의 기준이 되면서 일단 B의 기준이 되면서 A 쪽으로는 이만큼 이동을 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증분지령은 G01. 자, X를 U로 먼저 써주고
U가 X가 20에서 50으로 갔으니까 30만큼 이동했죠. 자, 그 다음에 Z가 아니라 자, 더블을 써주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20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혼합지령은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절대하고 증분하고 함께 쓰는 겁니다. 자, G01, 뭐 X50, 더블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G01, 뭐 U30, Z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답은 1번 정도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절대지령하고 증분지령은 많이 나오니까 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CNC 공작기계 작업 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자, 안전사항은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문을 열고 작업하는 것은 칩이 비산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전문을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 안전문을 열고 작업하면 안 되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선반 작업에서 안전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홈바이트는 가능한 길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단단하게 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비중이 2.7로서 가볍고 은백색이 금속으로 내시성이 좋으며 전기전도율이 구리의 60% 이상인 금속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보면 지금 정답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의 비중은 2.7. 그 다음에 은백색의 금속, 내식성이 좋고 전기전도율이 60%라는 것은 꼭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루미늄 이 문제에서 비중이 2.7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알루미늄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참고로 비중이 자 이렇게 4.5를 기준으로 이 4.5 비중 4.5보다 높으면 자 무거울 중금속에 해당됩니다. 이 4.5보다 낮으면 가벼울 경금속에 해당이 되죠. 그럼 방금 봤던 비중 2.7인 알루미늄은 바로 경금속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 2.7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가동하는 부분의 이동 중에 특정 위치 또는 이동 한계를 표시하는 선은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정답은 가상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상선은 가동 부분을 이동 중 특정한 위치 또는 이동 한계 위치를 표시하는 선을 가상선이라고 하고 또한 지시선, 중심선, 파단선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9번 다음과 같이 자,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구멍, 홈 등의 투상한 투상도의 명칭은 무엇이냐. 여러분 상당히 이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히 핵심 키워드 구멍, 홈 그리고 그림도 한번 유념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나 홈에 국부만의 모양을 도시하여 충분한 경우 그 필요한 부분만 나타내는 것을 국부투상도라고 합니다. 국부투상도. 자, 이렇게 구멍이나 홈 등의 한 국부만 투상하는 것을 우리가 국부투상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투상도에 관련된 거는 앞에 핵심 예제나 핵심 이론에서 그림을 다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갖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핵심 예제 핵심 이론에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건 보조 투상도. 자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타낸 투상도를 보조 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한 부분 투상도. 자, 부분 투상도 이렇게 그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투상도를 부분 투상도라고 합니다. 또한 방금과 같이
봤던 여러분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림들을 한 번씩 유념히 보셔서 이게 무슨 추상도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상당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구멍의 국부만 또한 이렇게 키홈의 국부만을 표시하는 국부 추상도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전해 가지고 추상하는 회전 추상도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자, 수평 밀링 머신의 플레인 커터 작업에서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상향 절삭에 대한 하향 절삭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향 절삭의 여러분 밀링에서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이 있는데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비교를 보시면 반드시 그거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날의 마멸이 적고 수명이 길다.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밀링에서 이런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의 구분대로 이렇게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읽어보시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특별히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향 절삭은 하향 절삭은 상향 절삭에 비해 공구 수명이 깁니다. 아무래도 상향 절삭이 공구 수명이 짧고 하향 절삭이 공구 수명이 길고 또한 여러분 이 백래시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상향 절삭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절삭에 별 지장이 없지만 이 하향 절삭은 같은 방향으로 백래시를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자, 11번 일단 별표를 여러 가지 좀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연성 재료를 저속 절삭.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성 재료를 저속 절삭. 또한 절삭 깊이가 클 때. 이 절삭 깊이가 클 때. 자, 이런 조건이 생성될 때 칩의 형태는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칩의 종류에는 유동형 칩, 전당형 칩, 경작형 칩, 균열형 칩이 있는데 가장 좋은 칩은 유동형 칩입니다. 유동형 칩. 유동형 칩이 가장 좋죠. 또한 이 유동형 칩이 가장 좋고 그에 따른 조건들에 따라서 칩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조건들에 따라서 여러분 칩이 어떤 칩이 나오는지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해설에 보시면 정의를 제가 적어놨고 또한 여기 보시면 자, 이것들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보면 점성이 큰 가공물이란 단어가 나오면 경작형 칩이고 주철과 같이 매짐 재료를 가공한다고 하면 균열형 칩입니다. 또한 방금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절삭 깊이가 클 때, 또한 절삭 속도가 작을 때, 이런 진동이 발생해서 표면 거칠기가 나빠질 때 나오는 칩은 전당형 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동형 칩, 전당형 칩, 경작형 칩, 균열형 칩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요것들을 암기하셔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 자, 선반에서 주축 회전수가 1500rpm, 이송 속도는 0.3, 절삭하고자 한다. 실제 가공 길이가 562.5mm라면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 자,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금 밑에 있는 공식, 선반의 가공 시간, T는 NS분의 L 곱하기 I.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N은 회전수가 되겠고 S는 이송, 그 다음에 L은 절삭 가공 길이. 그래서 선반의 가공 시간은 분으로 나옵니다. 분으로. 여기서 이 I가 있는데 I는 몇 회 할 건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자, 1500rpm 곱하기 이송 0.3 공작물의 길이는 562.5 해서 가공 시간은 1.25분이 되겠습니다. 자, 1.25분인데 1.25분은 초로 바꾸면 75초. 그래서 1분 15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분 15초.
자, 선반에 가공 시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휴지 기능. 자, 휴지 기능이라는 것은 CNC나 머신링 센터에서 일시 정지 기능입니다. 자, 이 일시 정지를 쓸 때 어드레스는 세 가지를 씁니다. X, U, P. 또한 여기 P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소수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휴지 기능에 사용된 어드레스는 X, U, P.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건 이 정지 시간과 스핀들의 회전수 관계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 뭐 일시정지 시간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지 시간은 스핀들의 회전수 또한 60 공회전수. 그래서 이 공식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 스핀드 회전수하고 그다음에 공회전수는 문제를 주어주고 정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휴지 기능에는 우리가 G 코드를 G04를 씁니다. 이건 차츰차츰 뒤에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황동의 자연균열 방지책이 아닌 것은. 자, 황동은 관, 봉 등의 잔류 응력에 의해서 균열을 일으키는데 이런 자연균열을 방지하는 데는 도료 및 아연 도금, 또한 180도나 260도에서 저온 풀림이나 응력 제거 풀림을 하면 자연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데 4번 물의 침전 처리는 자연균열 방지법하고 상관이 없죠. 보시면 되겠고 15번 밀링머신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삭 속도 선정 방법으로 올바른 것. 자, 밀링머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삭 속도 선정 방법. 자, 절삭 속도를 선정 방법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삭 속도 선정 방법은 추천 절삭 속도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커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도 되겠고 여러분들 이 세 번도 유념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삭 공구 재료로 사용되며 탄화 티탄 주체로 하고 지라 티탄 등의 탄화물을 초미립하여 소결시킨 것. 이 초미립 소결시킨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탄화 티탄, 지라 티탄. 자, 그래서 써맷을 얘기하고 있죠. 써맷. 자, 써맷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라믹하고 금속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절삭 공구 재료로 사용되며 이 탄화치탄 또한 기라티탄 이런 것들을 탄화물로 초미립하여 소결시킨 합금을 써맷이라고 합니다. 써맷.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경합금도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초경합금도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강괴. 자, 관계를 탈산 정도에 따라 분류할 때 속하지 않는 것인데 관계는 탈산 정도에 따라 킬드강, 림드강, 세미킬드강이 있습니다. 자, 킬드강, 림드강, 세미킬드강이 있는데 이 세미림드강은 해당량이 없죠. 자, 18번. 자, 평기어에서 피치원의 지름이 132mm, 일수가 44개일 때 기어의 모듈은 자, 여러분 이 공식을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비무장지대를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무장지대.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DMZ라고 하죠. 그래서 D는 MZ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DMZ. 자, D는 피치원 지름. 자, M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모듈. 자, Z는 일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비무장지대 DMZ 이렇게 외우구나 하고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모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듈. 자, 모듈 여기서 M은 Z분의 D가 되겠죠. Z분의 D니까 일수는 44 또한 D는 132.
그래서 모듈은 3이 되겠죠. 3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DMZ 비무장지대 DMZ 꼭 기억하십시오. 자, 19번 기계제도 도면에서 사용되는 가는실선의 용도로 틀린 것은 가는실선입니다. 가는실선. 일단 딱 봐도 여러분들 피치선은 가는 1.3선이죠. 우리 핵심 이론 앞부분 한번 볼까요? 자, 핵심 이론 앞부분을 보게 되면 자, 선의 종류에 의한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선의 종류에서 가는 실선. 자, 가는 실선은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단면선, 중심선, 수준면선. 또한 자, 여기 보면 해칭도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고 특수한 용도선도 또한 이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가는 실선은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번 일반적으로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테이블 이송과 커터 회전당 이송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테이블 이송은 밀리미터 민이고 자, 커터 1회전당 이송은 밀리미터 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반의 가공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보시면 선반의 가공 길이가 240mm고 공작물의 회전수가 1200rpm. 자, 이송 속도가 0.2. 자, 1회. 이번에는 1회라고 나왔네요. 1회 가공에 필요한 시간은 몇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T는 NS의 L 곱하기 I. 그래서 회전수는 1200, 이송은 0.2, 공작물의 길이는 240, 그 다음 1회 가공하면, 계산하면 1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반의 가공 시간 T는 NS분의 L 곱하기 I 꼭 여러분들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G코드. 자,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CNC 선반입니다. CNC 선반에서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는 G97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 G96은 절삭 속도 일정 제어고 G98은 분당 이송, G99는 회전당 이송입니다. 여러분 앞에 핵심 이론에 보면 G코드 중에 제가 별표 친 것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별표 친 것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G코드이며 또한 여러분 나중에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상당히 필요한 G코드이기 때문에 꼭 별표 친 거라도 암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23번 다음과 같이 CNC 선반의 평행 나사 절삭 프로그램입니다. 평행 나사 절삭 프로그램. 자, 평행 나사 단일형 고정형 나사 절삭 사이클 G92를 씁니다. 자, G90인데 G92를 외우지 않아도 앞으로 평행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이런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F2.0 즉 F를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는 나사의 리드이다라는 것을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의 리드가 2mm라는 거. 그래서 나사 절삭 사이클을 해서 F 값은 리드라는 걸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나사의 리드고, 자, 밑에 보시면 단일형 나사 절삭 사이클 G92에 기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F 값은 나사의 리드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구리에 니켈 40에서 50% 정도 함유하는 합금으로서 통신기 절연선 등의 전기 저항 재료로 이용되는 것은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구리에 니켈 40에서 50% 함유한 것과 통신기 절연선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그래서 정답은 콘스탄탄입니다. 콘스탄탄. 자, 구리 니켈 합금으로 니켈을 거의 40에서 50% 부분에 합금해가지고 전기저항 재료로 이용되는 것은 콘스탄탄입니다. 콘스탄탄. 그래서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지금 엘린바하고 인바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온도 변화에 따라 열팽창 계수 및 탄성 계수가 변하지 않는 바로 불변강입니다. 불변강.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25번 보겠습니다. 단면적이 100mm 제곱, 강제에 300N의 전단 하중에 작용할 때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전단 응력, 즉 전단 응력이나 인장 응력, 즉 이런 응력을 구하는 문제는 바로 단면적 분의 전단 하중, 즉 단면적 분의 힘이구나 라고 꼭 기억하시면, 전단 하중은 나중에 단면적 분의 힘. 자, 그래서 단면적이 나와 있는 것처럼 100mm의 제곱이 되겠고, 하중은 300N이니까 전단 능력은 3. 이 단위 그대로 오시면 뉴턴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3. 자, 거꾸로 인장 응력을 구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삼각법은 늘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삼각법 꼭 잘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이 정면일 때, 이 화살표 방향이 정면일 때 평면도, 자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몇 번일까? 자, 딱 봐도 자 4번이겠죠. 4번. 자, 3번 같은 경우 이렇게 선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건 꼭 쉬우니까 여러분들 꼭 맞히셔야 됩니다. 자, 27번 칩의 형태. 아까 유동형 칩, 전단형 칩, 열단형 칩, 균열형 칩. 문제 11번 해설 참고해 보시고, 발생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발생 조건으로 틀린 것. 자, 유동형 칩의 발생 조건. 연성 재료를 가공할 때, 절삭 깊이가 적을 때, 절삭 속도가 빠를 때, 자, 경사각이 클 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유동형 칩이 많이 나오는 조건은 바로 경사각이 커야 됩니다. 경사각. 자, 여기 잠깐 제가 그려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경사각이 왜 커졌을 때 유동형 칩이 생기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공작물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트로 이렇게 가공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유동형 칩이 나오는데, 여기 파란 선하고 이 바이트 윗면하고 이게 경사각입니다. 이게 경사각. 자, 이 경사각인데 이 경사각이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면 바이트는 날카로워지겠죠. 자, 그럼 날카로워진 만큼 칩이 연속적으로 흐르니까 유동형 칩이 나오겠죠. 즉 경사각이 클수록 유동형 칩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또한 이 유동형 칩 발생 조건은 여러분들 뭐하고 연관되냐면 구성인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구성인선, 자, 빌트업 에이지, 이 빌트업 에이지의 방지체하고도 같습니다. 방지 방법하고도 유동형 칩 발생 조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CNC 선반에서 주축 속도 일정 제어와 주축 속도 일정 제어 취소를 지령하기 위한 G코드는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G96 절삭 속도 일정 제어, 그 다음에 G97은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절삭 속도 일정 제어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G96, 97이 되겠고, 나머지 뭐 G41, 42, G90, G91 이런 것들도
핵심 예제, 핵심 이론의 G코드 분야, 별표 친 거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별표 자주 나오는 G코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9번 보겠습니다. 29번 그림의 마이크로미터. 자, 마이크로미터가 지시하는 측정값은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들 마이크로미터를 쭉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 라인이 중요합니다. 이 라인과 이 라인.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겠죠. 자, 1이면 자, 지금 이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0이면 여기는 21, 22, 23, 24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23이 되겠죠. 23. 자, 23인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0.23이 되겠죠. 그러면 1.5하고 0.23하고 이렇게 더하면 자, 해설에도 맞게 설명되어 있죠. 측정값은 1.73. 그래서 측정값은 1.73.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중요한 건 자, 이게 0이고 그 다음 이게 1이라는 거. 또한 이래서 이 선이 지금 이 선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 여러분들 1.5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 슬리브하고 딤블의 관계를 잘 보시고 마이크로미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지름이 50mm, 축에 10mm인 선크키를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전단 하중만을 받을 경우 키가 파손되지 않으려면 키의 길이는 몇 mm인가? 일반적으로 키의 길이는 축 지름의 1.5배 합니다. 1.5배. 1.5배니까 1.5 곱하기 축 지름이 50mm니까 75mm.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